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6월 19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원달러 차트와 위안화 차트 짧게 보고 그 다음에 네 가지 차트 보고요. 그 다음에 Q&A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원달러 차트를 볼 건데 지금 이제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로 이제 간 거죠. 지금 현재 1176원까지 내려왔고, 많이 빠졌을 때는 1172원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초록색 52평선, 51이평선까지 눌러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왜 하락이 나왔느냐? 왜 하락이 나왔느냐고 하면, 그 지금 G20 기대감으로 인해서 미중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원만하게 합의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에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저는 그냥 갖다 붙이기로 보이고요. 그런 이유는 일단 뭐 그거는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거고, 만약에 뭐 G20 회담에서 오히려 어떤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그 기자들이 예상하는 뭐 원만한 합의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오히려 이 빠졌던 부분까지 다 한 번에 만회하면서 오히려 큰 슈팅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22평선이 깨진 상태에서 22평선이 깨진 상태에서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52평선까지 눌러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보시고 일단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엊그저께 제가 기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가, 지금 이게 기업인들이 내가 수출을 통해서 달러를 받아들인 거를, 이걸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사람들이 많을까, 아니면 달러를 그대로 일단은 두고 좀 추이를 지켜보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라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야, 어떻게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달러를 들고 있어 보자 라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면 이 추세는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뭐 조정을 좀 더 줄 수는 있어요. 조정을 줄 수는 있지만 달러 강세 추세는 바꾸기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일단 큰 그림에서 본다고 해도, 일단 이 큰 그림에서 주봉으로 놓고 봐도 일단 여기가 채널 바닥에 가깝기 때문에, 여기서요 채널 바닥에 가깝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약세 쪽으로 진행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강세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이렇게 보고 위안화 차트 볼게요. 위안화 차트도 보시는 것처럼 일단 22평선을 깼습니다. 22평선 강하게 이렇게 지지를 받았는데, 일단 그 미중 무역 전쟁 합의가 예상된다, 원만한 합의가 예상된다는 그 기사를 통해서 일단 깨고 내려왔습니다. 깨고 내려왔는데 6.9 위안은 지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루 정도 깼다가 말아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원달러 차트 보면 원달러는 52평선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52평선까지는 열어놓고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위안화도. 그래서 6.82 정도까지 열어놓고 봐야 되고, 여기서 이제 단기간에 뭐 급락해서 6.82까지 내려오긴 쉽지 않아 보이니까, 일단 이 51평선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여기서 뭐 아까 이제 원달러 차트처럼 N자 하락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서 다시 51이평선에서 이제 방향성을 모색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위안화 차트도 큰 그림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미 돌파가 된 상태에서 눌림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위안화 약세로 더 진행될 수 있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보시면 큰 그림에서 이렇게 이 고점과 고점을 잇는 추세 라인이 돌파가 이미 됐고 눌러준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위안화도 약세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이제 그럼 비트코인 차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차트는 흐름이 나쁘지가 않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채널에 4분의 1 지점을 통과시킨 이후에 일단은 눌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에서 그럼 이때처럼 이때도 이제 4분의 1 지점을 통과시켜주고 그 다음에 깨고 내려왔죠. 깨고 내려와서 이 21이평선까지 터치를 하고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맞고 떨어져서 21이평선을 이탈을 했다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느냐? 이번에는 이렇게 내려오긴 쉽지 않다. 제가 이제 그 어제 저녁 영상에서 단기 차트 설명드릴 때 지금 이 지지라인 이제 15일 이평선을 이제 보면 되는데요. 15일 이평선을 잠깐 고쳐볼게요. 보시면 지금 15일 이평선 15일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5일 이평선이 이 4시간 봉에서 15일 이평선이에요.
예,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4시간 봉에서 15일 이평선이 이제 이미 올라와 있잖아요. 그리고 올라오고 있는 이 52평선, 이 52평선이 올라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락을 해도 9,040달러, 직전 고점이었던 9,040달러를 이제는 좀 깨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9,043달러인데, 이건 이제 비트 스탬프고요. 그래서 지금 업빗에 있는 비트렉스 달러 차트로 9,040달러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상방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 정도 자리에서 저는 이제 지켜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추세선 4분의 1 지점을 가리키는 이 초록색 추세 라인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52평선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시총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차트는 일단 직전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있죠. 돌파를 못하고 있고, 지금 비트코인은 직전 고점을 돌파해준 이후에 아까도 이제 9,043달러니까 직전 고점보다는 약간 위에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근데도 이제 시총 차트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는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더 상승한 상태에서 오히려 알트코인들은 그 전보다 이제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결국에 지금 이제 알트코인에서 대형 알트코인인 리플이라든가 뭐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이런 대형 알트코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야지 이 지금 시총 차트도요 같이 이 지난 직전 고점을 넘어가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도미넌스도 빠질 거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숏 차트를 보면요, 숏 차트는 지금 이제 음봉이 나왔습니다. 음봉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당연한 이유가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잠깐 눌러줬잖아요. 눌러주니까 아마 이제 이 고점에서 숏을 쳤던 사람들이 이제 단기 이익 실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오히려 이제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뭐냐면 숏을 쳤던 사람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제 짧은 수익을 맛봐야지 또 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내가 분명히 밑에서 쳤던 애들은 손해를 못 자르겠죠. 지금 손해이기 때문에 못 자를 건데, 예를 들어서 숏을 비트코인 이때 이제 올라올 때 이때 숏 쳤던 사람들은 지금 수익이 아닌 겁니다. 손해인 거죠. 그러니까 물려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여기서 추가로 숏 물량을 대거 늘렸거나 아니면 처음으로 여기서 숏을 때렸던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이제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익 실현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좀 맛을 보게 해줘야지 또 추가적으로 올라왔을 때 숏을 추가적으로 더 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때처럼요 단기적으로 이제 이익 실현하는 사람들이 좀씩 생겨주고요, 좀씩 중간중간 조정을 줄 때마다 이런 이익 실현하는 물량이 나와주면서 점진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리는 게 좋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 쌓였던 숏을 쳤던 사람들의 이제 쌓였던 물량이 한 번에 출회되면서 이렇게 숏이 급하게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뭐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이런 식으로 물량이 한 번에 쏟아져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요, 도미넌스 차트는 뭐 크게 이제 변동되는 사항은 없는데, 일단은 이렇게 여기서 지금 22평선과 52평선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줬던 이 모습이 2017년 초 그때도 제가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아마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 주게 되면 뭐 비트코인 10,000달러 돌파했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오게 되면요, 아마 알트코인 들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지금 이제 알트코인 정리해서 비트코인으로 가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거고요.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그런 물량이 또 나와줘야지 알트코인들이 어느 정도 그 물량 소화가 된 상태에서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러면 Q&A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은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페이스북 리브라 코인 백서가 이제 나와서 이 부분을 써주셨고요. 이은님은 지금 이제 그 외국계 블록체인 회사의 한국 지사장님으로 계십니다. 이제 읽어볼게요. 페이스북 리브라 코인 백서가 나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인데 달러 그리고 파운드와 유로와 엔화를 기반으로 하는 이 코인 시스템의 새로운 화폐 탄생으로 보면 됩니다. 모두 XRP와의 걱정이 많은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리브라는 4개의 기초화폐를 이용한 새로운 화폐, 세계 단일화폐는 불가능하지만 세계 단일화폐가 되는 게 목표로 보면 됩니다. XRP는 세계 단일화폐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XRP를 사용한 국경 간의 화폐 간 지불 해결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리브라가 추구하는 방향과 XRP가 추구하는 방향이 약간 다르다. 저는 이제 XRP가 보는 그 미래가 이제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암호화폐도 암호화폐 한 가지만
쓸 수는 없다는 거죠. 세계 단일화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우리가 기축통화가 여러 개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결국에 세계 단일화폐, 암호화폐 중에 세계 단일화폐가 나와도 그게 한 가지로 역할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화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또 플랫폼에서 유틸리티 코인에서 여러 가지 이런 코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결국 XRP는 이 기존의 이제 법정화폐, 그리고 뭐 리브라가 될 수도 있고, 뭐 JPM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제미니 거래소의 스테이블 코인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각각의 어떤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과 암호화폐들, 법정화폐들, 디지털화된 법정화폐들의 중간에서 다리 역할,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XRP의 최종 목표입니다. 기존의 기축화폐로 사용되는 달러, 파운드, 유로, 엔화, 위안화의 리브라 추가 기축화폐 위치에 가게 될 경우로 보면 될 듯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 법정화폐에 이 리브라가 추가된다라고 보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른 국가의 화폐가 더해지게 되면 기존의 XRP가 해야 할 일은 더욱 커지게 된다, 오히려. 더 긍정적이라는 거죠. 단 일개 기업인 페이스북이 여러 기업들을 엮어서 세계 모든 화폐를 없애고 미국도 못한 세계 단일 화폐가 된다면 XRP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 이제 웃으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거의 이제 불가능하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페이스북을 아무리 페이스북이 전 세계 사용자가 많다고 해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도 뭔가를 그런 어떤 가치를 주고받는 행위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대체할 만한 어떤 코인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리브라는 거래소 베이스 코인을 생각하고 개발되어 있어 향후 연동되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은 오히려 호재다 라는 거예요. 리브라 코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백서나 기술 문서는 어려우니 바이낸스 리서치 문서를 보면 쉽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링크를 걸어 주셨고요. 잠시 뒤에 볼게요. 그리고 리플이 XRP를 팔아서 걱정인 분이 많은데 블록체인 코인의 개발비나 마케팅비가 없어지면 오히려 좀비 코인이 됩니다. 지금 비트코인 캐시는 개발 자금이 없어 앵벌이 중이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캐시가 이렇게 뭐 후원을 받는다. 근데 이제 그 목표가 800 비트코인 캐시가 목표인데 그래봐야 4억도 현재 이제 가치로요. 4억도 안 되는 돈이고 페이스북 엔지니어 1, 2명 한두 명 연봉이 그건데 그거 다 쓰면 누가 개발비를 낼까? 비트코인 캐시 엔지니어링 채팅 보시면 그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아직은 기부가 되고 있어 다행이긴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XRP가 계속해서 자신들 갖고 있는 XRP를 시장에 내다 팔고 있어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 예전에 이오스 같은 경우도 ICO를 너무 많이 해서 ICO를 이더리움을 너무 많이 해서 이거 오히려 먹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는데 결국에 어찌됐든 자금이 튼튼한 회사가 버틸 수 있는 겁니다. 버틸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인수든 뭐 또 아니면 회사를 사든 아니면 개발자들을 모집을 하든 인력에 그 개발비를 투입을 하든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든 여러 가지 방면에서 비용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리플이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 캐시도 근데 그 비트코인 캐시를 많이 들고 있는 뭐 고래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이제 개발이 안 되고 그냥 이 시장에서 아예 도태된다라고 하면 그것보다는 오히려 비트코인 캐시를 살리는 게 낫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그들이 저는 어느 정도 돈을 지원하지 않겠나, 아니면 뭐 로저버가 내야 되겠죠. 예, 이렇게 이제 보고요. 로저버랑 우지안이 반반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바이낸스에서 제공한 지금 아까 백서 그 간추린 내용을 좀 볼게요. 먼저 이제 이 간추린 내용부터 보면 이 리브라 코인은 스위스 재단과 페이스북이 이끄는 컨소시엄이 개발한 블록체인이다 돼 있고, 이 크립토 커런시는 노드 운영자가 제공하는 금융자산 바구니로 뒷받침이 되는데 2020년에 첫 출시될 예정이고, 달러 아까 이제 써주셨던 이은님이 써주셨던 이제 그거 달러, 유로와 엔화, 이렇게 파운드 네 가지 화폐 통화로 지목이 된다. 이 바구니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돼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보면요, 향후 18개월 내에 이 리브라는 메신저, 왓츠앱 및 페이스북.com 를 중심으로 구축된 페이스북 에코시스템의 통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에 걸쳐 크립토 에셋을 채택하기 위해 기존 24억 사용자 기반이 급속하게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이 계획은 현지 및 세계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중기적으로는 페이스북은 디지털 앱, 사이트 및 전자상거래용 오픈소스 도구 제공업체로서 자리를 이제 굳힐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소매,
소매 사용자 모두 접근성 향상으로 인해서 크립토커런시 양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 부분은 제가 밑에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제 산업이 이제 변화될 것이고, 은행의 기존 결제 방식을 위협하는 디지털 세계의 게이트키퍼가 등장할 수 있다. 금융 서비스의 새로운 제공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자금의 자유를 증대시키고 전 세계적으로 자본 규제를 낮춘다. 그리고 세계 달러화를 해제시킨다. 이 리브라 코인이 대량의 보면 전 세계 교역 단위가 등장할 것이고, 따라서 세계 교역 재화 서비스를 인용할 때 단일 통화에 의존하는 것을 줄일 수가 있다. 약간 달러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중간은 여러분들 이제 링크를 제가 오늘 걸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또 JP 모건 코인과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를 했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제 가서 보면요.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암호화폐 세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두 번째인데, 추가적인 차익 거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추가적인 차익 거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 리브라 코인이 비트코인 같은 주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 거래가 되면서, 이것은 이 리브라 코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쌍이 있잖아요. 아까 봤던. 그래서 그 달러, 엔화, 달러, 엔화, 그다음 파운드와 유로화였죠. 그 네 가지 코인들과 짝을 져서 이제 이게 거래가 될 건데, 그렇게 이제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 페이스북의 이 리브라 코인, 글로벌 코인이라고 하는 이거를 거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른 지역에서요, 각기 다른 어떤 거래소라든가 다른 어떤 은행이라든가 이런 페이스북 안에서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거래되는 쌍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어떤 차익 거래가 이제 발생될 수 있고, 그 차익 거래 기회가 이렇게 대형 자금들, 기관 투자자라든가 이런 대형 자금들을 유입시킬 수 있다. 왜냐면 일반 사람들한테 사실 어느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페이스북 코인이 예를 들어서요, 1,000원에 거래가 되는데, 다른 나라에서 1,002원에 거래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 2원은 일반 사람들한테는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대형, 큰 자금을 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2원이 굉장히 큰 돈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수료만 없다라고 하면 그 2원을 먹기 위해서 대형 자금들이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차익 거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러 쌍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자체의 이런 발행은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거는 결국에 달러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달러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거고, 달러의 기능이 약화된다는 게 뭐냐면, 어차피 달러 가치는 영원으로 갈 겁니다. 달러 가치는 영원으로 갈 건데, 달러 가치가 영원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런 과도기적 단계에서 지금 이런 코인들,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이 발행이 되면 발행이 될수록 발행된 상태에서 그걸 각각을 관리 감독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말로는 처음에는 이제 1대1 패깅, 유로와 엔화, 그리고 유로와 엔화, 달러, 파운드와 같이 이렇게 패깅해서 얘네가 발행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다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나중에 되면 그냥 쏟아내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오히려 기존 법정화폐들은 급격하게 영원으로 갈 수 있고, 그럼 기존 법정화폐가 급격하게 영원으로 갔다는 의미는 뭐예요? 상대적으로 오히려 그 수량이 제한되어 있는 암호화폐들은 그 가치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으로 막걸리 17년사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볼게요. 빗썸 이오스 보유자분들께 소식 전합니다. 빗썸이 빗썸뿐만 아니라 이오스 들고 계신 분들은 다 이제 해당되겠죠. 빗썸이 근본 이오스 BP 선거에 도전장을 던졌네요. 발행량의 10% 지분을 보유한 최다 거래소죠. 국내 이오스 보유자분들도 공지 일정에 따라 투표가 가능하며, 빗썸 BP 당선 시 국내 많은 이오스 보유자분들께도 좋은 소식이라고 봅니다. 표철민 대표가 구상했던 이오스 서울 2020년 연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고, 퍼드가 때론 현실화돼가는 코인판이기도 하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보면 이제 이오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블록 프로듀서라고 해서 21개 BP를 뽑습니다.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뽑고요. 이렇게 뽑게 되는데, 예전에 처음에 아마 우리나라 기업들도 저는 이제 참여해서 당선된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방송에서도 그때 얘기를 했었고, 보면 지난해 6월 이오스 메인넷 런칭 이후에 체인 파트너스의 이오시스가 14위, 네오플라이의 이오 서울이 18위, 이렇게 BP로 두 군데가 이제 진입을 했는데, 그 연말 이후에 지금은 이제 순위권에서 밀려났고, 현재 21개 중에 중국 4개, 일본 3개, 홍콩 2개, 영국 2개 순으로 중화권 비중이 높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래도 이제 이오스 어느 정도 비중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뭐 BP로 들어가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투표권 행사하실 수 있는 분들은 행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예,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예 자스님이 써주신 내용은 어제 제가 읽어봤습니다. 리플 그 관련된 기사 읽어봤고요. 다음으로 K치킴님이 유산균 섭취는 프리바이오틱스 더하기 프로바이오틱스 두 개를 함께 먹어야 좋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유산균을 먹는 것도 좋은데 그 유익균이라고 하죠. 유익균을 먹는 것도 좋은데 결국에 이제 장내 환경이 그 유익균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근데 아무리 유산균 좋은 거 먹어도 장내 환경이 좋지 않으면 당연히 다 죽겠죠. 그리고 그 유익균 그리고 유해균 그리고 중간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균 같은 경우는 유익균이 조금이라도 많으면 그쪽으로 이제 중간균은 딱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 유익균을 계속해서 먹어주는 게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드는데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품 따로 이제 보여드려서 한번 PPL을 할까 하다가 오늘은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 관계상. 일단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브라운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브라운님이 써주신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기 로그 적용 채널 예상은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지요? 두 번째, 암호자산 말고도 주식이나 다른 차트 분석에도 적용이 가능한가?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일단 이 로그 적용, 장기 채널을 제가 이제 보잖아요. 그 추세를 볼 때 그렇게 보는데, 그거는 저는 이제 신뢰도는 당연히 높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 범위를, 아까 이제 달러 차트를 보면요. 달러 차트가 보시면요. 예전에는 지금 그 전에는 이렇게 이 안에서 움직였죠. 이 안에서 움직이다가 그 1998년도 IMF를 맞으면서 이 채널을 이제 벗어나는 큰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채널 안쪽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어떤 금융 이슈라든가 경제 이슈에 따라서 그 채널을 벗어나는 일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암호화폐를 공부하고 있지만 암호화폐 차트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존 법정화폐 원달러 차트도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또 각 기업들 차트도 해당이 된다. 결국에 어떤 기업이 성장을 하든 아니면 기업이 점점 어떻게 보면 이제 쇠퇴를 하면서 망해 나가든 한 가지 어떤 추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큰 흐름이 있고 그 큰 흐름을 따라서 이런 채널이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기간이 길면 길수록 저는 신뢰도는 높아진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예, 암호자산 말고도 다른 차트도 다 제가 뭐 주식 종목뿐만 아니라 법정화폐도 이 차트를 로그 적용해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린이 생각엔 이게 많은 투자 대상에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운 정규 분포 이런 분석에 연장선으로 일반화 적용이 가능한지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고, 일단 뭐 이 어떤 뭐 로그를 적용한 채널을 그렸을 때 야 이게 무조건 다 이렇게 된다라고 보진 않는 거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그 라이브 때 말씀드렸던 폭스바겐 차트도 보시면 이게 우리가 이제 일반화시켜서 야 이거 이렇게 되니까 이 범위에서 무조건 이게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게 아니라 항상 예외가 있다라는 거죠. 정규 분포 공수선도 극단적인 구간에서 이제 예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그 마지막 뭐 최상단, 최하단 구간을 이제 우리가 제외하고 본다라고 하면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런 채널에서도 그런 예외 조항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뭐 정규 분포랑 설명하기에는 좀 약간 애매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아까 이제 원달러 차트를 보면요. 만약에 이 구간은 이 IMF 이 구간은 약간 예외 구간으로 둘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 안에서 이제 움직였다라고 보고 이때는 특별한 어떤 경우였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폭스바겐 차트도 본다라고 하면 그런 구간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때는 어떤 경제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폭스바겐 같은 경우 갑자기 어떤 외부 세력이 개입을 해서 그 부분에서 돌발 변수로 채널 상단을 완전 돌파해버리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일반화시켜서 야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요 사쿠라님이 써주신 내용을 볼게요. 예, 그리고 이제 블레드님이 좋아요를 이제 많이 눌러달라 얘기를 해주셨는데 CJ님이 이거 다 의도하는 거다. 좋아요 많이 안 누르는 게 다 의도한 거다. 이제 힘을 빼려고 안 눌러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CJ님은 좋아요를 안 눌러주시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쿠라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예, 잠시만요.
지난번에 이제 사쿠라님이 그 엘리엇 파동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그 부분을 방송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제 의견을 종종 방송에서 말씀해 주시니 뭔가 뿌듯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오늘은 이제 XRP 달러 차트와 BTC 차트를 분석을 통해서 BTC 향후 가격 예상에 대한 의견을 공유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제가 이제 쭉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거의 이제 내용이 그 뭐죠? 어제 올려주셨던 내용하고 이제 비슷하더라고요. 어제 그 이엔 그룹 하더님이 리플 차트 올려주셨던 거랑 이제 비슷해서, 일단 사쿠라님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당장 여기서 이제 리플이 크게 올라가긴 힘들어 보이고, XRP는 가장 늦은 올해 이제 연말에 상승 가능하리라고 이제 본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2020년 말 18년과 같이 채널 상단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2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채널 어떤 각도라든가 이런 걸 그리는 거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제 그 이엔 그룹 하더님은 뭐 386달러 이렇게 얘기해 줬고요. 각자 이제 차트를 보는 사람, 그리고 차트를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가격은 약간씩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어찌됐든 200달러만 돼도 굉장히 이제 해피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해밀 여러분뿐만 아니라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21년 말에 3억이 갈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다. 저는 15년도에 20만원인 비트코인을 주변에 1000만원이 넘을 거라고 추천하고, 그러니까 아마 그때 들어오셨나봐요. 사쿠라님이 2015년도에 사기꾼 소리를 들었지만 그걸 비웃듯이 2,500만원까지 돌파를 해줬고, 18년 11월 700만원이 저점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더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쿠라님도 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항상 더 가고 또 떨어지는 것도 더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비트코인은 사람들의 예상 밖으로 항상 움직여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위의 예측을 본다라고 하면 이번 연말에 채널 상단을 돌파해서 10만 달러가 되고, 이후 큰 폭의 조정 없이 2020년 말에는 110만 달러를 넘는 분석이 나온다. 그래서 너무 허무맹랑해 보이지만 요즘 금리나 시그널 및 양적 완화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주식시장이 4분기부터 본격적인 하방을 가리킨다라고 하면 코스피 지수 1000을 보신대요. 그러면 비트코인은 20년 초부터 채널을 돌파하는 강한 상승 흐름이 계속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뭐 저는 지난 이제 직전 고점에 한 3배 정도 6만 달러 이제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쿠라님이 예상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범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뛰어넘을 수 있고, 그리고 2020년 말에는 2020년 말에 그 누구였죠? 존 메가피까지 100만 달러 예상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지난번에 존 메가피가 예상한 가격이 되려고 하면 지금 이 채널 안에서 상승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채널을 넘어가는 상승을 해줘야지 존 메가피가 얘기한 100만 달러가 될 수 있다. 2020년 말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2020년 말이면 이제 여기잖아요. 그래서 2020년 말에 이 채널 안에서는 아무리 2020년 말에 올라가줘도 23만 달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존 메가피가 얘기한 이 얘기와 이제 사쿠라님 또 예상하시는 그 얘기는 결국에 이 채널을 뛰어넘는 상승이 나와서 다음 채널로 가줘야지 10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진행이 되기 위해선 이거는 단순하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경제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이 이 채널을 뛰어넘는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안에 2020년 연말 안에 당연히 경제적인 어떤 위기가 몰려오고,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양적 완화, 그리고 뭐 MMT론 이런 게 이제 나오면서 돈이 시중에 풀리게 될 것이고, 그게 지금 아까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던 그 페이스북의 그 리브라 글로벌 코인, 그런 것들도 저는 이런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페이스북에서 패깅된 돈을 찍어내는 건데, 결국에 이거에 대해서 통제가 제대로 이제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돈이 시중에 법정화폐와 연동된 그런 돈들이 시중에 이제 많이 풀리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얘네가 만약에 지급준비율 개념으로 들어가서 자신들이 보유하는 거는 뭐 한 10%밖에 안 되고, 시중에 페이스북 코인 발행은 한 그거에 10배를 발행을 했다라고 하면 달러가 시장에 풀리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풀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풀린 유동성을 누가 흡수할 것인가?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달러는 발행량이 계속 무한히 공급되니까 가치가 떨어질 것이고요. 반대로 이런 암호화폐는 공급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진짜 100만 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 얘기를 지금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읽어봤고요. 예,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경광 랜드마크님이 또 이제 견자단 닮았다고 했는데, 저 견자단 닮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견자단이 누군지 몰랐는데 봤습니다. 그리고 림 딸기 왕자님은 주성치 닮았다고. 제가 이제 홍콩 쪽 약간 느낌이 나나 봐요, 제가. 예. 지난번에 어떤 분들은 또 저 태국 느낌 난다고 얘기해 주셨던 분도 계셨던 것 같은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이제 사쿠라님 했고요. 아웃사이더님, SY 민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볼게요. 잠시만요. 시총 차트가 2015년 이전에 상승 차트로 간다고 가정하면 처음 상승이 채널 중반을 넘고 조정을 약간 길게 한 후에 다시 채널 상단으로 상승하는 것 같은데, 이걸 예상해달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제가 이제 예상해드릴 수 있는데 이거를 직접 SY 민님이 차트를 보고 그리실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일단 지금 어떤 얘기를 하시는 건지, 만약에 제가 얘기한 걸 이해했다라고 하면 지금 SY 민님이 궁금해 하시는 건 이거 같아요. 뭐냐면 지금 시총 차트에서 2015년 패턴처럼 이렇게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시총 차트가 얼마까지 갈 수 있느냐, 그 2년 반 뒤에. 그럼 이제 2020 지금 19년이잖아요. 20년, 21년 말이 되겠죠. 2021년 말에 채널 상단부가 되면 얼마가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잠깐만요. 이렇게 이제 본다라고 하면 2021년 말에 지금 채널 상단부는 시총 차트에서 뭐 단위 읽을 수도 없는데 일단 그냥 몇 배인지만 볼게요. 이렇게 바닥을 다지면서 15년 패턴처럼 이렇게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간다. 근데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20주선의 각도가 지금 이때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각도라고 하면 2017년처럼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저는 만약에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아까 SY님이 물어보셨던 것처럼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 지금 현재 시총에서 몇 배가 올라가느냐, 2만% 올라갑니다. 2만%. 그래서 시총 차트 각도가 지금 비트코인 차트 각도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따로 이 채널을 돌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채널 상단부까지만 가져도 200배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널 상단까지 올라가면요.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볼게요. 다음으로 아웃사이더 UNI 팸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리플을 333원에 샀다가 560원에 팔았는데 480원에 다시 들어가려다 못 들어갔는데 리플이 가버렸네요. 안 갔습니다. 아직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560원에 파셨다라고 하면 지금 뭐 살 수 있는 겁니다. 480원에 꼭 굳이 안 들어가셔도 우실 필요 없으시고, 리플하고는 인연이 아닌 듯이요. 오늘도 어김없이 시황 올려주시는 이정님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다른 분들이 금운동님도 530원인데 들어가셔도 될 듯, 이렇게 써주셨고요. 뭐 이거는 근데 모르는 겁니다. 나는 그냥 480원이 오면 무조건 사고 480원 안 오면 나는 그냥 보내겠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제 이거는 지키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560원에 리플을 떠나 보냈다라고 하면, 떠나 보낸 이후에 480원에 내가 딱 사겠다라고 해서 그 가격에 사는 건 상관없습니다. 없는데, 만약에 리플이 막 1,000원, 2,000원 올라갈 때 560원에 팔았던 그 리플을 다시 쫓아가서 사시는 것만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팔고 내가 밑에서 사겠다라고 하시는 건 뭐 그건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선택해서 하시는 거니까. 어찌됐든 수익인 거니까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거를 쫓아가서 개수를 줄여가면서 막 올라갈 때 쫓아가는 매매만 하지 않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쫓아가는 매매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홀딩 물량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다 팔았다 다 사지 마시고, 내가 560원에 파시더라도 만약에 리플을 100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20-30%만 파셨다가 나머지를 다시 사시고, 이런 거를 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만약에 내가 560원에 다 팔았다가 480원에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서 나중에 올라갈 때 막 1,000원, 2,000원 갈 때 그때 쫓아가서 매수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홀딩 물량을 70연 70, 80연 80%는 두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일단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있는 위치, 비트코인이면 비트코인, 리플이면 리플에 그 있는 위치가 어딘지를 아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플 달러 차트 보면, 지금 이거는 뭐 제가 그린 차트고요. 뭐 저는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이제 어제 이제 사쿠라님 그리고 어제 이제 EN 그룹 파더님 의견 주셨던 부분을 보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연말까지는 좀 더 누울 거를 보고요. 그분들 차트 그린 건 이 고점과 고점을 잇는 채널을 그렸을 때는 좀 더 이렇게 완만하게 되면서 올해 연말까지 횡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돼도 제가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그럼 위치가 어디냐라는 거죠.
지금 위치가 어디냐? 당연히 싼 위치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연말까지 횡보한다고 해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지지 않는다. 지금 이런 식으로요. 좀 더 추가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해도 여기서 리플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연말 6개월 정도 기다려준 이후에 이렇게 상승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싼 위치에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내가 리플을 단기에서 다 매도해서 매수하는 전략을 할 것인지, 왜냐면 지금 제가 그린 차트대로 간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지금은 일정 부분 홀딩 물량은 지켜주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그 부분은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어디까지 했냐면 지금 아웃사이더님까지 했고요. 김현숙님이 써주신 내용을 볼게요. 예, 그리고 사뮤엘님이 업로드 알람이 오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알림 버튼을 껐다가 다시 키면 잘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김현숙님이 건강에는 부루가 최고 아닌가요? 부루가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코인의 인터벌이 길면 길수록 흑우될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전 지난 1월 때 비트, 이더, 리플, 이오스, 트론, 스텔라 등 풀 매집하고 3파 2018년도 1월 고점 그걸 이제 1파로 보신다라고 했고요. 12월 저점을 2파로 보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관심을 두고 관망 중이다. 젓갈 싸게 사놓고 가을 김장철 기다리는데 뭐가 조바심이 날까요? 비싸질 거라 믿고 기다리면 행복합니다. 비트 월동 준비 하신다라고 하면 과연 손해보는 장사일까요? 기회일까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요. 일단 지금 김현숙님이 보는 큰 그림은 지금 2017년도 18년도 그 큰 상승 그거 자체를 1파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현숙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1파다라는 겁니다. 이게 1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2파인 거죠. 이게 2파. 2018년도 바닥이 2파다.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3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기 또 그린 이게 이제 3파가 되는 거고, 3파, 그 다음에 4파 있겠죠. 4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3파가 여기서 이제 좀 더 길어져서, 잠시만요, 이 3파가 이렇게 뭐 길어질 수 있고요. 3파 진행되고, 그 다음에 4파 조정은 이렇게 눌러주고, 그 다음에 5파 조정은 만약에 경제 위기가 이제 맞물려서 진행돼서 채널 상단을 돌파한다. 그럼 5파 조정은 이런 식으로 이제 5파 조정이죠. 5파 조정이 아니라 5파 상승은 이런 식으로 채널 상단부를 돌파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100만 달러까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지금 이제 1파, 2파 조정이 끝났다. 그럼 이제 3파인데 이 큰 3파 안에서는 굳이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김현숙님 말씀은 이 지금 3파가 진행되는 과정 안에서 여기서 중간중간에 이런 흔들림들 20-30% 조정을 내가 뭘 신경 쓸 필요가 있냐. 지금 쌀 때 사놨는데 3파 조정 끝까지 들고 가면 된다. 그리고 만약에 3파에서 못 턴다고 해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4파 조정을 한 다음에 또 5파까지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시는 것 같아요. 크게. 그래서 오히려 진짜 큰 돈은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저는 벌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너무 단기적인 시각에 우리가 쫓겨가지고 무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지금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팔았다 밑에서 다시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매매를 이제 그르칠 수가 있어요. 예, 다음으로 하라와 친구들님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17년 중반에 코인 입문해서 불장 하락장 전부 겪어보며 꾸준한 우상향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의문이 생겨 처음으로 글을 남깁니다. 혹은 저 혼자만의 뇌피셜일 수도 있고요. BTC 사토시로 알트코인을 사서 펌핑시키는 구조가 이해가 안 되는 게, BTC만 있으면 언제든지 몇몇 알트들 가격을 조작하여 시장을 교란시킬 수가 있고, 펌핑 앤 덤핑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악질 세력이 설거지용으로 BTC 마켓을 만든 건 아닌지, BTC 가격만 올리고 BTC 개수 늘리기 위해 BTC 마켓에서 펌핑 앤 덤핑하고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 맞는지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전혀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한번 비트코인을 들고 나서 비트코인으로 펌핑을 시킬 수 있는지 해보시면 될 거예요. 해보시면 될 건데 그렇게 이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그 지금 끌고 가는 세력이 비트코인만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머지 그냥 테더화 시장이라든가 우리 뭐 원화 시장, 엔화 시장 이런 거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결되어 있는 시장에서 이게 거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뭐 시장을 펌핑 덤핑 하는 거 아니냐, 다 조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이 시장을 끌고 가는 주도 세력은 분명히 있어요. 그 주도 세력이 이 시장을 끌고 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거기에서 비트코인이 그 중심이 되는 거죠. 비트코인이 중심이 되고 비트코인을 기준으로서 이제 끌고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트코인을 볼 때 BTC 마켓에서 보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17년도 불장 때 유입 자본이 투기 세력 및
개인 자금이라고 보고 앞으로 유입될 자본은 기관 자금 및 금융세력 자본이라고 본다면 수익률 및 안정성 때문에 BTC만 투자하고 알트코인 펌핑이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 걱정을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또 올라가는 것 같게 보이니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지금 이제 하루바 친구들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만약에 내가 진짜 이게 걱정이다. 이게 걱정이고 비트코인만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걱정이면 걱정할 거 없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내 포트폴리오를 비트코인을 많이 실어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비트코인을 항상 50%, 70%를 비중을 실어서 가져가면 이런 걱정을 안 하는데, 비트코인 비중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비트코인은 홀딩 물량을 제가 지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이런 부분인 겁니다.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항상 홀딩해서 갖고 있으면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혼자 올라가든 아니면 빠지든 전혀 신경 쓸 거 없는 거죠. 나는 이제 일정 부분 비트코인이 있기 때문에. 근데 비트코인이 하나도 없다, 내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만 가게 되면 마음이 급해지는 겁니다. 이거 이러다 진짜 비트코인만 다 가고 알트코인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어제 엊그저께 링크코인, 그리고 이제 뭐 바이낸스 코인 이런 거 보면 이미 실제 시장에서 성장을 제대로 하고 있는 코인들은 BTC 마켓에서 전고점을 뛰어넘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알트코인들이 무조건 다 죽는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BTC 마켓에서 알트코인 인덱스가 과연 지난 불장 때처럼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이건 제가 안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그 알트코인들 인덱스는 되는 애들도 있고 안 되는 애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고 성장하고 뭔가 계속해서 생태계가 조성되고 확장되는 그런 코인들은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개발도 제대로 안 하고 돈도 없어서 진짜 언제 문 닫을지 모르는 그런 코인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점점 저점을 낮추면서 없어지겠죠. 근데 그게 한 번에 빵 없어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매년 조금씩 저점을 낮추면서 내려가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 보면 그때는 거의 이제 영원에 돼 있는, 이렇게 이제 이런 수순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독일 도이치뱅크 차트를 보면 그렇게 이제 보여요. 도이치뱅크 차트를 보면 완전히 이제 죽어 나가는 그런 주식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한 번에 영원으로 가지 않고 서서히 이제 말라가는 겁니다. 서서히. 그래서 알트코인들도 그렇게 보시면 된다. 아니면 페브코인이 사토시 구매 가능하다면 페브코인의 성공으로 알리코인, 삼성코인, 우버코인 등등 스테이블화된 코인들이 생겨 기존의 알트코인 시장을 다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이 부분은 지난번에 오늘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금 잠깐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성함이 이은님이 써주셨던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충분히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이해를 하시면 아마 이 걱정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CJ님이 코인 중에서 자산으로 인정받는 건 비트뿐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인류의 진보에 기여한다라고 하면 이더나 리플이나 또는 아직 듣보잡일 코인들 때문일 거다. 비트가 그런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나타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일단은 이건 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트코인들이 분명히 상당수 알트코인들이 없어질 겁니다. 그건 이제 이미 그 닷컴 버블 때 그렇게 나왔어요. 닷컴 버블 때 그 인터넷이라는 어떤 닷컴, 이런 뒤에 닷컴만 붙으면 무조건 올라가던 그런 시절에 수많은 기업들이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모든 기업들이 없어지고 살아남은 기업들, 몇몇 기업들이 살아남아서 그 시장을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고,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인터넷 기업들은 계속 나왔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일어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알트코인들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확실하게 어느 정도 생태계가 구축되었다라고 판단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을 포트폴리오에 홀딩해서 일정 부분은 가져가셔라. 최소 50에서 70%를 비터, 이더, 리플을 가져가면 크게 스트레스 받을 일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0, 30%를 물량을 조절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이 시장에 있을 때 항상 중요한 게 마음이 편한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두 다리 뻗고 자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두 다리 뻗고 자려면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으로 이제 꾸려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으면, 만약에 내가 저는 리플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거라고 봐요. 근데 리플에 몰빵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리플에 몰빵하게 되면 리플 뭐 퍼스성 기사 이런 거 나왔을 때 저도 이제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만 혼자 막 주구장창 간다. 그러면 이거 비트코인만 진짜 살아남고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다 없어지는 거야? 이런 생각이 저도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포트폴리오에 그런 생각을 안 들고 내가 마음 편하게 매매 투자를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을 어느 정도 깔고 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진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독일에 이제 계신 제가 글을 남기는 이유는 와사비님에 대한 이제 그 코멘트 때문이었다. 그리고 저는 이제 3개월 초보자라 분석 조사는 잘 못하고 더 공부해서 이제 자신감이 생기면 이제 배우는 거, 그리고 유럽식 관점도 참고해서 도움될까 해서 이제 했단 말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고, 일단 독일 계분 CJ 양이 있으시다니 그쪽으로부터 다양한 편안한 독어로 영어는 보통으로 이제 하고 해서 한글 타자 칠 수 있게 구글 번역기 한숨 쉬며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 줬고요. 오늘은 이제 스위스 크립토 전문가가 영상을 올려주셨습니다. 비트코인 불런 상승의 이유, 그리고 과거에 몇 차례 테더와의 연관성, 이래서 단지 어떤 상관관계 이상으로 이런 인과관계일지라도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관점을 이야기해서 개인적으로 장기적 흐름에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거 링크를 여기 걸어드렸다 얘기를 해주셨고요. 일단 이 링크를 제가 봤는데 저도 이제 이게 뭐 독일어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번역을 해서 보긴 했는데 정확하게 이제 의미를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아마 CJ님이 독일어를 하실 줄 아니까 CJ님한테 이제 이 부분은 패스를 하고 CJ님이 이해를 하신 다음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이 진님이 링크를 걸어주신 이 사이트를 제가 이제 봤더니 내용은 이제 이겁니다. 내용은 두 가지인데 일단 테더와 최근에 이제 우리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테더와 비트코인 어떤 상관관계, 그래서 테더가 올라갈 때 비트코인이 진짜로 올라가는지 그런 부분들, 그래서 테더가 발행이 됐을 때 그 발행된 거는 비트코인 가격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생략을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이 내용에서 보면 지금 기존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테더화가 거의 100% 차지하다가 최근에 보시면 테더화가 좀 더 이제 비중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테더화 도미넌스 보면 75%, 그리고 현재는 지금 USDC 9%, 그다음에 TrueUSD 7%, 지금 팍스 팍스가 뭐 4%, 그다음에 다이가 2%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보시면 여기 이제 맨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일단 테더는 USDT 소유자는 겪은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 1대1 달러와 패깅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얘네가 책임을 지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에 이런 테더에 대한 신뢰 상실이 치명적일 수 있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질문을 했는데 이런 질문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 가격에 테더의 어떤 신뢰 상실이 치명적일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거는 비트코인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비트코인보다 그럼 더 그 신뢰에 타격을 받는 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달러라는 거죠. 결국에 1대1로 패깅되어서 발행이 되었던 달러라고 생각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믿고 이제 어떻게 보면 거래를 했던 건데, 나중에 보니까 얘네가 1대1로 달러를 갖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금 나오는 스테이블 코인들, 그리고 지금 이제 페이스북 코인, 뭐 리브라 코인 이런 것들도 처음에는 법정화폐들과 연결시켜서 1대1로 그 코인을 갖고 있겠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해보니까 얘네가 그냥 어차피 우리가 이거 당장 다 모든 사람들이 이 돈을 찾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더 발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면 그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뭐에 문제가 되냐? 기존 법정화폐가 오히려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 법정화폐가 그만큼 이제 많이 풀려서 많이 풀렸다라는 거고, 그 풀린 그 유동성이 암호화폐로 이제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법정화폐가 영원으로 가는데 급격하게 저는 영향을 줄 거다라고 봅니다. 물론 약간 실제 있지도 않은 추가 발행된 그런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을 샀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시 되면서 하락이 나올 때는 그런 걸 또 이제 명분을 내세워서 또 뺄 수도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아까 김현숙 님이 1파 상승, 2파, 지금 3파가 이제 진행 중이죠. 크게 3파가 되고 4파 조정일 때, 뭐 4파 조정일 때 이제 그런 걸 명분 내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야, 스테이블 코인 너무 많이 발행돼서 이거 신뢰 잃고, 야, 결국에 실제 있지도 않은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해서
야, 비트코인 가격 끌어올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갖다 붙이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막 빼낼 수도 있는 겁니다. 주가를, 그러니까 암호화폐 가격을 뺄 수도 있다, 이렇게 봐요. 예, 이렇게 이제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분만 더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2국대엄마님이 써주신 내용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오늘 사촌 오빠가 전화가 와서 한참 동안 통화를 했네요. 오빠는 5년 전에 리플을 3.4원대 매수를 했답니다. 정보통신 쪽 교수님인데 리플의 송금 시스템에 비전을 보고 투자를 하셨고, 오빠는 올 리플 스텔라 바예요. 저도 오빠 덕에 리플을 코인원 상장했을 때 매수를 했죠. 실은 제가 오빠 말만 들었어도 후가 오빠 말을 안 들어서 후가 된 거예요. 제2국대 엄마님이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 제1회 흑우 실패 공모전에서 이제 1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이제 그 사촌 오빠가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 알려주셔서 투자를 했는데 진짜 싼 가격에 산 거죠. 근데 주변 지인분들 중에 이상한 어떤 뭐 다단계 코인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폰지 사기 그런 코인들을 소개를 해줘서 그쪽에 오히려 내가 싸게 샀던 암호화폐들, 싸게 샀던 리플, 이더리움, 뭐 비트코인 이런 것들을 이런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데다 투자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결국에 사이트가 문 닫고 돈이 날아간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시기에 이 시장에 뛰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봤다라는 거예요. 손해를 봤던 거고, 그 당시 오빠는 쓸데없는 거 사지 말고 채굴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도 그래서 채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싸기 때문에 굳이 개인이 채굴에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이제 후회가 막심하죠. 일단은 아셨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저는 이제 좋은 기회가 다시 왔다라고 봅니다. 아마 제2국대 엄마님이 그 사촌 오빠한테 처음 전화를 받아서 코인원 상장할 때 매수했던 그 정도 가격이 저는 지금 왔다라고 봐요. 물론 그 절대 금액 자체는 지금 올라가 있지만 절대 금액은 올라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위치는 저는 똑같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리플 떡락해도 절대 팔지 말고 갖고 가라고 했기에 280원에 산 리플 아직도 홀딩할 수 있었죠. 오늘도 그러더군요. 야, 리플이 널 부자로 만들어 줄게요. 절대 팔지 마. 5,000원대 가면 팔자고 하네요. 그래서 예, 리플 갖고 계신 분들 꼭 성투하길 바래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일단은 불장대 조금 파셨대요. 불장대 조금 파셨고, 사촌 오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사더라고요. 부럽긴 하다. 60이 다 되어 있는데, 나이가 되어 있는데, 이제 굉장히 깨어 있는 분 같다. 그래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 나이 때, 제 또래 친구들도,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도 제가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하라고 해도 귀 막고 안 듣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나이가 있으셔도 이런 생각이 깨어 있으신 분들은 시대 흐름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면 저는 이 시장에 이제 미래를 보고 투자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20대 초반에 진짜 젊은 나이에 있는 그 친구들도 이런 암호화폐 시장, 야,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꽤 많아요.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받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2국대 엄마님이 아까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중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가격은 지금 이제 올라와 있지만 그때보다 지금 사촌 오빠님한테 전화 받고 그때 이제 처음에 샀던 가격보다는 올라와 있어요.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저는 이제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그때보다 처음 이제 코인원에 상장돼서 280원에 사셨나봐요. 그때보다 더 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 금액은 비싸지만 상대적으로 더 싼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볼게요. 리플 차트를 보면 지금 만약에 280원 코인원에 상장돼서 280원에 샀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280원이면 아마 이제 코인원에 상장이 돼서 이때쯤일 것 같습니다. 뭐 이때쯤 0.02 뭐 3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이 정도 2017년도 4월달 이때쯤 사신 것 같아요. 제2국대 엄마님이 이렇게 사셨는데, 한번 보자고요. 일단 당연히 지금 이 가격보다는 지금 절대 금액은 여기 올라와 있죠. 0.045니까 43이니까요.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싸는 거냐? 뭐가 싸냐면 이게 싸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제2국대 엄마님이 들어와 있는 시점은 그 사촌 오빠 분이 사셨던 그것과 거의 저는 같은 시기다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채널을 봤을 때 채널에서 사촌 오빠는 여기서 사신 거예요. 0.004달러 0.004, 아까 3.4원에 사셨으니까 아마 그것보다 더 싸게 사셨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때 사셨을 것 같아요. 이때 0.0038 막 이럴 때 사신 것 같은데, 뭐 이때 사셨다고 하자고요. 그리고 이때 가격이 이때도 왔습니다. 그러면 뭐 이럴 때 이제 사셨다라고 보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위치한 그 리플의 위치는 어디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채널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채널을 보시면 지금 위치는 채널의 4분의 지금
제2국대 엄마님이 처음 사셨던 리플의 가격은 채널의 4분의 3 지점을 통과할 때 사신 겁니다. 채널의 4분의 3 지점을 처음에 통과할 때 사셨던 거고요. 지금은 어디에 있냐? 지금은 채널 4분의 1 지점도 통과하지 않았고요. 채널 바닥에 있는 겁니다. 바닥에.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사쿠라님이라든가 뭐 이엔 고도 파더님이 써주셨던 것처럼 여기서 6개월 더 횡보하고 여기서 바닥을 여기서 찍고 올라가 준다고 해도 그래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 시기나 똑같잖아요. 여기서 사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싼 영역에 있다. 그리고 이 가격에 샀다라는 거는 아까 이제 처음에 사촌오빠님이 샀던 그 정도 위치에서 우리가 사는 거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다른데 한눈 팔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데 뭐 폰지 사기, 뭐 매달 일정 수익률을 주겠다. 6%, 10% 이자 주겠다. 이자 줄 테니까 이거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넣어라 하는 애들. 그런 애들 말 들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리플 이 차트 걔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야, 리플이 앞으로 이렇게 갈 거니까 우리 리플을 지금 땡겨야 되는데 돈은 없잖아요. 돈은 없기 때문에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자신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사기 쳐가지고 남들이 갖고 있는 리플, 이더리움, 비트 뺏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그래서 제2국대 엄마님은 이제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아마 이번에는, 분명히 이제 흑우 탈출하셔서, 저는 큰 돈을, 아까 사촌 오빠님 말대로, 굉장히 이제 표현을 재밌게 구수하게 해주셨잖아요. 리플이 널 부자로 만들어줄게요. 예, 저도 이제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리플이 우리 해밀리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줄게요. 예, 이렇게 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의견, 또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이야기해주시면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